자, 이제 24년도 수능 특강 생명과학 1 교재 우리 이제 사람의 유전병 파트 3점짜리에서 이제 개념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조금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풀어줄 텐데 한번 같이 해설 듣고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부터 갈게요. 1, 2번 생략하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쥐원기 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 나는 세포 2에 있는 성염색체하고 21번 염색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3번에서는 2에 있는 거랑 3에 있는 거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비분리 1회 그리고 정자 A하고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서 다운 증후군이 있다고 했으니까 21번 3개에 있는 거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것들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포 2에 있는 거고 세포 3에 있는 거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자가 수정되어서 다운 증후군 만들어졌으면 얘네들 21번이 2개 있는 비분리가 일어난 n 플러스 1자리가 수정되어야지 다운 증후군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정상 난자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A가 이제 이렇게 지금 n 플러스 1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한다면은 여기에 지금 똑같은 게 2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게 아마도 n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몰 t가 원래 이렇게 하나만 와야 되는 건데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2개가 있는 모습이 있고요. 얘네들이 3번일 테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 2번일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염색체가 얘네들이 21번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성염색체 유전이 되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겠죠. 2번에 있는 거 보니까 대문자 t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에 있는 거는 스몰 tt고 2번에 있는 건 대문자 t라서 사실상 원래는 대문자 t, 스몰 t가 있었고, 이렇게 대문자 t하고 스몰 tt가 이렇게 나뉘려면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스몰 t가 모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왼쪽에 있는 대문자 t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을 것 같고, 나에서 지금 이렇게 성염색체가 2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치면 큰 게 X니까 얘가 X고 Y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X 염색체가, 그리고 3번에는 X가, 2번에는 Y가 존재하는 이런 상태겠죠? 보기 한번 봐봅시다. 1에는 T가 있다.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T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나타난 거 물어보고 있는데 3번이 지금 수정에 참여했어요. 근데 얘가 X를 갖고 있고 난자도 항상 X를 갖고 있을 거니까 2개 합치면 XX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가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이분혈에서 일어났다. 그쵸. 감수 이분혈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가지고 대문자 T, 스몰 t에서 스몰 tt를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날 수 있었다. 정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A하고 B가 있는 일종의 다인자 유전이네요. 그렇죠. 가를 이렇게 두 쌍이 결정하고요. 대문자에 의해서 결정되면서 동시에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정자 A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났다. X하고 X 플러스 4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두 쌍이니까 두 쌍에서 이제 얘네들이 독립이냐 아니면은 이제 얘네들이 연관이냐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독립과 연관 둘 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문자 개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X하고 X인 사람 사이에서 X 플러스 4가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x라는 것이 사실 숫자에 따라서 얘네들이 관계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 가지 숫자를 뭐 예상되는 것부터 하나씩 봐도 되는데 쌤이 그냥 차근차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x는 0이다 라고 한다면 대문자가 빵개인 사람 사이에서 대문자가 4개인 사람이 태어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제외시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라고 한다면 1짜리 사람들에서 5짜리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비분리라는 게 염색체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아니에요. 염색체를 기준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했을 때 염색체가 1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 염색체가 1회 비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은 이 염색체가 하나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분리의 효과를 받는 게 단 하나만 있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연관으로 존재한다면 얘가 비분리가 1회 일어난다라는 것은 염색체가 1회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분리의 효과를 누가 받는 거야? A, B가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즉 얘네들이 마치 비분리가 각각 2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염색체가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동시에 비분리의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하고 1이 만났어.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부모님이 대문자를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만약에 가능한 경우라면은 얘네들이 몇 개의 유전자를 더 줘야 되는 거야? 비분리를 시켜서 3개를 더 줘야 되는 건데, 비분리라는 것은 염색체를 하나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색체를 하나 더 줬을 때 유전자를 몇 개를, 대문자를 3개를 더 줄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우리는 아무리 연관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염색체에 대문자가 3개 들어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세 쌍이 있었고 3년관이었다면 이게 가능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 문제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인자 유전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염색체 하나를 더 받았을 때 내가 대문자를 몇 개 더 받았느냐 라는 거에 따라서 연관이라든지 혹은 얘네들이 대문자가 한 염색체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 x가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하고 2 사이에서 몇 자리가, 5자리가 태어났으면, 5가 아니죠, 6이네요. 6자리가 태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처럼 생각을 해보면 대문자를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두 쌍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유전자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A하고 B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최대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4개짜리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비분리의 효과로서 몇 개를 더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6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대문자로 두 개의 그러니까 비분리로서 대문자 2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다가 쌤이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버지 쪽에서 이렇게 A하고 B를 만약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얘가 이 2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대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분열 비분리해서 받으면 염색체를 하나 더 받는 거지만 대문자는 2개나 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 다 연관이면서 둘 다 대문자를 이렇게 상인 연관으로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쪽에서 대문자 1을 이렇게 비분리로 2개를 줄 수 있을 거고요. 총 4개를 주겠죠. 그다음에 어머니 쪽에서도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으면은 A하고 B를 이렇게 줄 수 있으면은 총 6개짜리 사람을 만들 수 있으니까, X는 2가 되는 거고 아버지하고 어머니에서 둘 다 A하고 B가 상인 연관의 형태로 되어 있겠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기니디를 한번 봐보면, 가를 결정하는 두 쌍의 대립유전은 서로 다른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 유전자는 같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AB하고 스몰 AB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영접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전자형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디귿,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 아버지도 2개 빵개, 대문자를 기준으로 셈을 쓸게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갖고 있으면 2개 빵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머니도 2개 빵개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얘네들은 0, 2, 2, 4라는 식으로 해서 대문자가 빵개, 2개, 4개 이렇게 존재하니까 3가지 맞는 말입니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가는 한 쌍에 있는 복대립 유전이네요. 복대립 EFG고요. EFG 순서로 우성이 나와 있습니다. EFG 우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그리고 유전자형은 각각 서로 다르며 2와 4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35가 같고 그 다음에 2와 4가 같고 유전자형은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유전자형이 다르다. 유전자형이 다른 상태에서 표현형이 같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조건입니다.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이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라는 것도 나중에 잘 써봅시다. 그 다음에 돌연변이 일어났어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없던 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얘가 5번이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복대립이 나오면 얘들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복대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써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좀 이제 머릿속에서 이걸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써놓고 풀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세 쌍이 아니죠. 3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6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가계도를 그러니까 1부터 5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여기서 5개를 고르는 건데, 유전자형이 다르다라는 조건이 여기서 하나씩만 골라야 된다는 뜻이야. 겹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하나를 썼으면 다른 건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뜻.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1번부터 5번까지가 유전자형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겹치는 유전자형이 없어야 되는데 표현형이 같다라는 뜻은 이 표현형, 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 있는 E 그리고 F, G라는 거에서 사실상 G인에는 한 명만, F인에는 두 명만, E인에는 세 명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 3, 5가 같다라는 게 1, 3, 5번이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네들 세 명이 지금 표현형이 같다. 같은 사람이 몇 명이다. 세 명이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유전자형이 다른데 세 명이 똑같으려면 이 사람들은 2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2번하고 4번이 똑같다는 뜻은 두 명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2는 이미 사용이 됐잖아요. 135에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F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35하고 2, 4가 결국에는 E와 F를 하나씩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35에다가 2라는 걸 써놓고 그 다음에 2는 더 이상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2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해. 3명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2를 갖고 있는 사람 3명. 그 다음에 F인 사람 써봅시다. F인 사람은요. 여기서 2번하고 4번이니까 F 이렇게 달고 있는데 F는 FF 아니면 FC잖아. 근데 그 다음 조건에 2는 이영접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인 사람은 이 FG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번 EF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5번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치? 5번 이상한 사람인데 5번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F 2번하고 1번 사이에서 3, 4번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4번의 F를 통해서 1번이 EF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제외하면 다 정상인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가질 수 있는 건 이 2가 되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EF는 이미 1번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2번에서 G를 받는 경우인 이 G가 3번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5번이 이 2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1번에서 대문자 2를 하나 제대로 받았지만 그 어머니 쪽에서 F하고 G 중에서 하나를 뭘로 바꿔서 2로 바꿔가지고 받은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F 또는 G겠죠? 근데 니은은 2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걸로 문제 풀면 되겠네요. 기억 5번의 유전자형 동형접합 2니까 동형접합 맞는 말. 니은은 2이다 맞는 말. 디귿 5의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되어 있네요. 정상인 아이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EF, FG 중에서 2와 같을 확률은 F인 걸 찾으라네요. 그러면은 FF, FG 이렇게 만나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맞는 말이겠죠? 정답 5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6번입니다. 6번은 EFG 나와 있고요. EFH네요. EFH인 동물이 유전자형 줬으니까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성염색체도 아니죠. 상염색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리을과 미음 중 한 개의 세포에 있는 걸 이제 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분리 1회 일어났고요. 니은과 염색 여기 아래 여기 이 부분 한번 잘 나중에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니은과 미음의 염색체 수를 더한 값은 기억의 염색체 수와 같다. 기억 니은 중기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봐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나는 F하고 H만 가지고 있는데 E가 없네요. 그렇잖아. 이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가 없기 때문에 이가 없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라면 이를 가진 애가 뭔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건 대문자 이건 모르겠죠. 근데 하나가 없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E에는 6이니까 N은 3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는데 N-1은 2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가 존재하는 게 아마도 이게 얘네들이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지금 리을 또는 미음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과 미음을 더했더니 기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아직 분리가 안 됐으니까 EN입니다. 그리고 니은하고 미음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리을 또는 미음 둘 중에 하나가 N-1이라서 기억의 염색체 수랑 그 다음에 니은하고 미음을 더한 게 같으려면은 얘가 2n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둘 다 n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바뀌든 뭐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이게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났는데 n 플러스 1, n-1이 니은과 미음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하겠지 얘들아. 왜냐면은 이제 2분열 비분리건 1분열 비분리건 이런 조합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위에까지 x 쳐버렸네. 그렇죠? 여기서 얘네들은 아닐 것 같고 둘 다 n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n이기 때문에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것 같고 리을하고 미음 중에서 n-1이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이 n-1, n 플러스 1로서 얘가 리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아무리 n-1이다, 즉 하나를 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대문자 f하고 스몰 h를 받았다라는 건 리을의 대문자 f, 스몰 h가 있었다라는 뜻.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감수 분열을 항상 감수 1분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동래를 나눴을 때 유전자의 포함 관계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대문자 f, 스몰 h가 왔으니 얘네들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건 오른쪽에는 대문자 f와 h가 갔을 거고 우리한테 궁금한 건 대문자 e가 어디 갔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법한데 여기서는 뭐 딱히 알 수는 없겠네요. 대문자 e에 대한 조건이 있지도 않고 여기서 안 받은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대문자 e하고 스몰 e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보시죠. 기억, 나는 미음에 들어있는 거, 리을에 들어있는 거라서 1번 기억은 틀린 말. 2번 비분리는 감수 2분열, 그쵸? 디귿과 리을을 만드는 감수 2분열 만든 말이고요. 디귿, 이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쌤이 아까 모른다고 했잖아, 그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면 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대문자 2하고 스몰 1을 더한 값은 이걸 물어보네요. 니은과 디귿이 같다.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 2인지 스몰 2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냥 개수로 따져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왼쪽에 만약에 대문자 2가 같다면 오른쪽엔 스몰 2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니은에서는 스몰 2하고 대문자 2 중에 하나를 받았겠지만 한 종류만 있는 대신에 뚱땡이잖아요. 그쵸? 복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문자 2 플러스 스몰 2가 얼마가 되냐? 얘네들은 두 개만큼입니다. 사실 이제 쌤이 설정을 한 거에선 스몰 2가 두 개 있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대문자 2를 받았다고 치면 대문자 2를 한 개만 홀주기로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제 지금 2에 대한 걸 비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 모여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2를 두 개 가지고 있는 홀주기로 두 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두 개를 더하면 똑같이 두 개만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얘는 뚱땡이로 이렇게 2를 갖고 있다면 얘네들은 홀주기로 대문자 2를 갖고 있는 비분리의 영향을 받은 세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문자 2하고 스몰 2를 바꾸더라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귿까지 맞는 말이라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7번으로 봅시다. 7번 가는 상 그리고 X에 있는 두 쌍이 B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하고 이제 X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좀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냐면 우리한테 알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줬기 때문에 뭔가 좀 귀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좀 아래쪽 봐볼게요. 가는 다인자네요. 그쵸? 이제 좀 독특한 게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들에서는 그 다인자 유전은 상염색체에서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7번 문제에서는 다인자 유전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상하고 성이 같이 들어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남자가 좀 궁금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세 쌍짜리잖아.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 두 개, 성 두 개 가지니까 여기에 하나 X 염색체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즉 최대 6개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일 텐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는 두 개 이렇게 똑같이 갖고 있겠지만 성염색체가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Y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유전자를 가질 수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최대이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에 있는 다인자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나 아니면 기출문제집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표를 한번 봅시다. 그쵸? 아버지하고 어머니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 B 아들 이렇게 있네요. 한 명이 비분리가 일어나서 다인자 유전의 비분리고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냐 상염색체 비분리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이런 X염색체나 이런 그 대문자의 개수 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남자인 아들이 지금 6개 갖고 있거든요. 아들 염색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문자 이게 상염색체 그리고 X염색체랑 Y염색체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X염색체 두 개의 유전자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상 염색체는 하나의 유전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문자를 6개를 가진대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를 6개를 가진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만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비분리의 효과로서 일어나는 염색체가 하나가 추가로 들어왔겠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남자는 기본적으로 4개밖에 못 가지는 사람인데 6개를 가졌다라는 건 더 받았을 거예요, 염색체를. 그래서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염색체를 하나 비분리로서 더 가지고 온 건데 원래 최대로 받아봤자 몇 개인 거야? 4개인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아들이 지금 6개를 갖고 있다는 뜻은 비분리의 효과로서 몇 개를 더 받았다? 2개를 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 미지의 염색체 하나를 더 보너스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염색체를 몇 개, 유전자를 2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야 이거 X 염색체 하나 더 가지고 왔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염색체에는 한 쌍, X에는 2쌍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1개 갖고 왔을 때 유전자가 2개나 더 왔네. 아, 하나의 염색체에 2개의 대문자가 쓰여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서도 얘네들이 대문자로만 써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소문자로 써져 있으면 2개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문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건 X랑 더 받았어. 이게 왜 아들이죠? 이거 XXY인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참고로 클라인펠터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성염색체가 이상하긴 하지만 남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둘 중에서 한 명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X를 하나 더 받았어. 그럼 클라인펠터니까 일단 6개를 가지려면 그럼 아들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 상염색체 유전에 대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1, 1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X염색체를 2개, Y염색체를 2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대문자 2개짜리 X염색체를 이렇게 2개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염색체를 하나씩은 받아야 될 테니까 A랑 B라는 사람을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상염색체 대문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문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X인지 뭐 Y인지 뭐 이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상염색체 대문자 하나 있는 거 빼고는. 그 다음에 B 같은 사람은 상염색체 일단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X에서 2개를 대문자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X염색체 그 대문자를 2개 가진 X염색체는 A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B가 이제 X염색체를 2개, 염색체를 유전자를 2개 갖고 있는 X염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사실상 이 X에 유전자가 2개 들어있는 이 대문자가 2개 들어있는 이 X는 B밖에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저거 둘 중에 하나라도 A가 가지고 있으면 A의 대문자가 1개일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아 이거 지금 한 사람한테서 이걸 2개 몽땅 받은 거니까 어머니 쪽에서 X를 2개 받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Y는 아버지 쪽에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아버지가 되고 B가 어머니가 되면서 아버지 쪽에서는 잘 보시면 X 염색체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Y 염색체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니는 이제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중에서 이제 대문자를 이미 3개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X 염색체하고 이제 상염색체에 뭐가 몇 개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문자가 1개는 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문자가 X염색체, 어머니 X염색체 보면은 X가 이렇게 2개 있을 텐데 한쪽에는 2개가 있고요. 상염색체가 이렇게 1개가 있는데 애초에 어머니는 지금 대문자가 4개인 사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2라는 숫자가 절대 써질 수 없어요. 2라는 숫자가 써질 수 없고 1 또는 빵개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는 Y를 받고 어머니한테서는 X를 2개 받는 대문자 2개씩 받으려면은 이 염색체를 2개를 받아야 되니까 아 그럼 얘네들은 이분열 비분리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머니에서 이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보기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A는 아버지다 맞는 말. A하고 B는 모두 A를 갖는다. A는 지금 의미가 상염색체에 있는다 라는 뜻인데 둘 다 지금 확대를 해보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대문자 A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염색체에 있는데 대문자가 있으면 그건 대문자 A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디귿. 기억은 감수 2분열. 비분리 감수 2분열에 일어나는 거 맞죠? 정답 5번이네요. 8번 봅시다. 8번 X에 있는 한 쌍 그리고
A 그리고 이제 나는 X에 있는 한 쌍 B이고요. 두 개 연관이네요. 둘 다 XX입니다. 그렇죠? XX 성염색체가 주인공이고 가하고 나의 발현 여부. X염색체 연관은 남자 먼저 쓰고 여자한테 X염색체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일단 가게도 그리면서 가면 될 것 같고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염색체 비분리 1회 그리고 하나는 X염색체에서 결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형질만 줬습니다. 얘들아 그 돌연변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돌연변이 문제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제시되어야지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걸 확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아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염색체 유전자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결실 같은 유전자 돌연변,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는 어떤 유전자를 내가 줘야 될 건데 안 줬다는 뜻이에요. 결실이니까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 표를 보면 유전자의 개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형질만 나와 있잖아. 형질을 봤을 때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걸 확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원래는 안 나오는 형질이 발현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근데 돌연변이의 방식이 무언가를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내가 어떤 유전자를 안 줬을 때 자손에서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성 유전자를 원래는 주다가 열성 유전자를 안 주는 건 어차피 자손의 형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면 원래 우성을 다른 부모님한테 받을 거였으면 우성으로 태어나는 거고 다른 부모님한테 열성으로 받을 걸 내가 열성을 하나 더 주건 안 주건 간에 사실상 열성으로 발현되는 건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결실되는 문제에서 형질만 나와 있잖아요. 유전자의 개수가 나와 있으면 그건 다른 의미야. 그렇지만 형질만 나와 있으면 뭔가를 결실시켜서 형질이 달라져야 돼? 그건 우성을 결실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우성을 안 주고 상대방이 주는 열성에 의해서 열성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 원래는 안 나오던 형질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성이 결실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마다 다를 수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남남, 연대 일단 어디까지는 멀쩡하냐면 자녀 2번까지는 멀쩡하네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일단 이 형질이 있냐 없냐로 쌤이 OX로 보통 표현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아버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자, 남자. 까지만 그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염색체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YC 하나씩 채워주고요. 얘네들 형질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냥 둘 다 걸렸다는 뜻이에요. 뭐 A인지 B인지는 나중에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자녀 2번도 동그라미 X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이 X 염색체들을 어머니나 딸한테 물려주면 된다, 물려받았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X염색체는 자녀 1번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다 들어가고요. 이제 어머니의 그 아들의 OX라고 쳐져 있는 X염색체는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OX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어머니하고 딸에서 이제 이렇게 형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해져 있는 X염색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한 자리들을 유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지금 둘 다 XX로 발현돼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동그라미 쓰면 동그라미가 발현될 거니까 이렇게 X 하나 쳐줘야지 XX로 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우성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A라는 것은요, A가 이렇게 우열일 관계가 있을 때 정상이 병이 안 걸린 게 우성이기 때문에 이 A가 병에 걸리게 하는 유전자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병이 열성이네? 그런데 자녀 1번은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버지한테 요거 받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머니한테는 이 A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왼쪽 걸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OX가 쳐진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영접합이잖아요. 자녀 1번이 이 나에서도 병이 걸려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가 우성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병이 우성이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자녀 3번하고 자녀 4번이 있는데
자녀 3번 한번 봐봅시다. 자녀 3번은 남자입니다. 남자이고요. XOY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여기서 XO가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한테는 Y를 받았을 테니까 어머니의 요쪽 빈자리가 XO로 채워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시작해도 돼요. 선생님 근데 이거 이렇게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면 어차피 이제 이 3번이 돌연변이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우열관계나 표현형들을 찾았다면은 얘네들을 직접 써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집어넣어봐서 해봐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제 쌤이 얘기했던 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X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자녀 3번 여자가 있는데 이게 정상이었다면 아버지한테 뭘 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받아야 됩니다. Y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나에 대해서 병이 우성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여자아이가 간은 걸리고 나는 안 걸릴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병이 우성이니까 요거 하나 받는 순간에 이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돌연변이인 자식이 자녀 4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엄마한테 XO로 표시되어 있는 유전자를 하나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버지한테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받아야 되는 자녀 4번은 나가 발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얘네들 요게 지금 돌연변이로서 얘가 지금 결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가 결실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쌤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두 개가 있네. 그치? 그래서 그쵸. 그럼 자녀 3번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잘 확인을 해서 봐야 될 텐데, 자녀 3번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쌤이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XO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보면은 둘 다 XX잖아. 그치? 그래서 정상으로 태어나려면 어머니는 여기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어머니 이쪽 자리가 이제 고쳐보면, 여기서 XX가 돼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녀 3번이 제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비분리가 왜냐면 결실로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실은 뭔가를 제거해서 유전자를 주는 건데 나를 정상 유전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병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려면 이게 지금 표현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상 비분리로서 이걸 증명을 하려면 이 나라고 하는 거에서 동그라미 유전자를 꼭 받아야 되는 건데 어머니는 지금 나에 대해서 동그라미 유전자, 즉 우성 유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뭐가 있으니까 요 동그라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 자녀 3번을 해석할 때는 아버지한테 동그라미 Y를 받고 어머니한테서는 이제 간은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XX 유전자를 받으면 이 친구는 요렇게 생겨먹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고 X 염색체가 이제 이 두 개겠죠. 그랬을 때 병이 열성이니까 이 발현되는 게 얘가 발현되고 그다음에 나는 병이 우성이니까 얘가 발현되면서 XO의 Y와 같은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표현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 3번은 아버지 쪽에서 일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자녀 4번은 어머니 쪽에서 결실이 일어나서 나타난 유전자의 이 돌연변이가 있었구나,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기니디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나는 우성이다. 맞는 말. 니은, 기억이 형성될 때 기억 뭐죠? 비분리. 그러면 비분리는 아버지한테서 나타나는 거고 아버지한테 나타나는 건 자녀 3번이죠. 그쵸?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나타난 거는 지금 비분리인데 비분리는 감수 1분열이라고 써놨으니까 2분열이면 틀린 말이네요.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티귿. 체세포 한 개당 B의 개수는요, 쌤이 OX로 표현하자면 X의 개수입니다. 나에 대해서 X의 개수예요. 자녀 1하고 자녀 4를 물어보네요. 자녀 1번에서 나에서 X 개수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개예요. 그런데 자녀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생긴 사람인데 자녀 4번에서 엄마가 주는 거랑 아빠가 주는 게 다르잖아. 그치? 아버지가 주는 거는 동그라미에서 하나를 결실시켰고요. 이제 나에 대해서 병이 안 걸리려면 정상 유전자를 하나는 받아야 될 거고
가가 병이 안 걸리려면 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엄마한테서는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를 왼쪽에 있는 거죠. 미안. 왼쪽에 있는 걸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몰 b 즉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한 개이기 때문에 자녀사가 같다. 맞는 말 체크해서 정답 3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입니다. 9번은 전좌네요. 전좌도 마찬가지예요. 전좌도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태어나면 안 되는 친구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X염체에 있는 AA 그리고 나도 X염색체 즉 여기서도 X염색체 연관이고요. 이게 발현됨 안됨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쌤 이거 OX로 고쳐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OX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래 전좌 설명 좀 읽어볼게요. 정자에서 비분리가 전좌가 일어났는데 전좌가 일어나서 X염색체에 있는 두 개의 가 중 하나가 22번으로 옮겨지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럼 아들이 지금 이상한 애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상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이상하게 태어나야 되는 친구인데 지금 돌연변이가 아버지한테서 일어났어요. 근데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다루고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아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들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굳이 어디에다가 전좌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다는 뜻은 이 가라고 하는 유전자를 무조건 누구한테 주겠다? 아들한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있는 X염색체는 절대로 아들한테 갈 수 없는데 이걸 아들한테 넣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상한 애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아이가 이걸로 인해서 형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 우성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기서도 유전자의 개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형질의 이 발현 여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성을 줘야 아이들에서의 표현형이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성 유전자냐 우성 유전자를 알게 되면은 전좌가 어디서 일어났을지를 우리가 좀 예상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누가 병인지는 모르고요. 누가 이상하게 태어난 친구인지는 모르고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네요. XO의 Y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1번하고 아들 2번이 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누가 병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누가 정상인지 누가 병인지 모를 때는요. 이 두 사람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먼저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시면 아들 1번, 아들 2번이 둘 다 병이 발현됐잖아요. 그쵸? 둘 다 병이 발현됐는데 얘네들이 병이 발현됐다는 뜻은 둘 다 누가 병인지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쌤이 이런 식으로 아들 1과 아들 2로 보지 않고 정상과 돌연변이 아들로 이렇게 나눌게요. 1, 2번은 나중에 체크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누가 정상인지 몰라도 누가 아들 1번인지 아들 2번인지 몰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가는 병에 걸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누구는 누군지 몰라도 둘 다 정상과 돌연변이 둘 다 가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이 친구를 최소한 누구한테는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하나는 받아야 되니까 엄마가 요렇게 생겨 먹어서 동그라미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발현이 둘 다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X 유전자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의 X 유전자가 하나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연관을 모르니까 쌤이 굳이 쓰진 않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X 빨간색 염색체,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에 X를 넣어가지고 정상 아들을 1번으로 잡고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XX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거를 돌연변이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건데 아까 쌤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때 이렇게 아버지가 원래 못 준 유전자를 돌연변이 아들한테 줘서 뭘 시켜야 돼? 발현을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절대로 주지 못하는 유전자를 줘서 다른 아들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웬만하면 우성 유전자를 주는 경우가 형질을 바꿀 수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열관계를 봤을 때 지금 엄마가 발현이 안 되려면 정상이 우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열성이 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우성 유전자가 이제 아빠한테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보는데 이 우성 유전자를 어떻게 했을까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발현됐냐 안 됐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어떤 X형체에 있는 유전자를 건네주는데 이 X라고 되어 있는 우성 유전자 이게 X고 이게 O예요. 그랬을 때 우성 유전자를 주면 아들 1번이나 2번이 무조건 정상으로 태어났었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A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아들한테 전달이 돼야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돌연변이가 들어간 아들이 이 동그라미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바뀌려면은 이 친구가 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를 만드는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를 무조건 줘야 된다. 얘가 지금 전좌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래는 아버지의 동그라미 유전자가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돌연변이 유전자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받는 X하고 Y를 별개로 이 아버지의 돌연변이 때문에 22번 염색체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에 대한 동그라미 유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자손의 형질을 변화시키려면 얘가 우성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 2번이 아마 이상한 친구일 것이다. 2번이 여기 달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이게 우성으로 동그라미가 태어나야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아들 2번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러면은 정상인 아들 왼쪽에 있는 친구는 X를 받아야지 아들 1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OX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우성으로서 내려와야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들 2번도 엄마한테 똑같이 OX 유전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왜냐면 아들 1번, 2번 둘 다 가가 발현돼야 되니까. 그랬는데 얘가 똑같이 X를 받았지만 이 자녀 2번은 아버지의 22번 염색체를 이용해가지고 동그라미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전자 문제에서 조금 예상하기가 쉬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알면 돌연변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쉬워져요. 내가 어떤 유전자를 어떻게 바꿔야지 자손에서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형질만 유전자의 개수 나와 있는 거에선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좀 제외하고 이렇게 형질만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의 형질은요, 얘가 병이고 얘가 정상인 나의 형질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쌤이 좀 이해가 잘 안 될까봐 정리를 좀 해주면 병이 우선이니까 A, B를 갖고 있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몰 a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 동그라미하고 X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들, 정상 아들 1번을 낳은 거고 정상 아들 아니라 돌연변이 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A는 병에 걸리고 가는 병에 걸리고 나는 정상이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22번 염색체에 대문자 B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일어난 건 대문자 B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 유전자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요. 나는 열성이다. 나는 우성 형질이고요. 가는 대문자 B이다. 맞는 말. 아들 2는 A와 정상 난자. 그렇죠. 아들 2가 돌연변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써져 있고요. 012니까 쥐원기 잘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만, 나머지는 정상이고 결실과 비분리 중 하나 사라지거나 혹은 뭐 안 받거나 뭐 이제 더 받거나 뭐 하는 건데 012를 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 니은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돌연변이를 예상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 세포의 이 수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그 모순이 생기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A, B 나눠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차 좀 생각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는 보통 세포를 가로로 봐가지고 어떤 숫자들이 같이 들어있나라는 걸
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대립 유전자들 쌍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기억과 일이 1번 세포에서 같이 들어있다. 뭐 니은과 디귿이 같이 들어있다. 뭐 0과 기억이 니은과 디귿이 같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잘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 피의 세포니까 이런 한 사람에서 유래한 문제들에서는 뭘 좀 체크하는 게 좋냐면 G원기를 예상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를 좀 풀어갈 만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 정상인지 아니 돌연변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G원기를 좀 주어 보겠습니다. 줍는다는 뜻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은 이게 지금 돌연변이가 무엇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냐면 결실과 비분리라는 건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 게 아니야. 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하나 더 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요, G원기에 무조건 다 있었어야만 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유전자를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얘네들은 G원기에 있었던 유전자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몰 a 존재하고요. 그다음 대문자 B, 스몰 b 둘 다 있었고요. 대문자 D는 모르겠지만 스몰 d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대문자 B, 스몰 b를 가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돌연변이냐 혹은 뭐 결실이냐 비분리냐 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 숫자들을 집어 넣어가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이나 뭐 니은, 디귿 이런 숫자들을 이제 집어넣어 봤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를 한번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성염색체 유전이 있냐 없느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문제 제일 쉬운 건 B를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왜냐면 이렇게 대문자 B, 스몰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기억과 B 그리고 이제 디귿과 B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 B, 스몰 b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G원기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걸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대문자 B, 스몰 b면 그러니까 좀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을 해주면 대문자 B, 스몰 b면은 1, 1로 시작해가지고 G원기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 0, 1, 0 이런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0, 2에 0, 1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숫자의 조합은 이제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한 유전자에 대해서 2하고 1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선 정상세포에선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많이 풀 때 많이 쓰죠. 요거 아니면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뭐 두 가지 혹은 뭐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대문자 B하고 스몰 b 즉 어떤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두 개, 한 개 가지기 위한 경우는 첫 번째가 비분리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염색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문자 B,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분열, 이게 뚱땡이로 그릴까요?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뚱땡이가 대문자 BB, 스몰 BB가 같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한 번 더 비분리가 똑같은 거에서 일어나서 대문자 B는 비분리, 그리고 스몰 b는 정상 분리 이런 식으로 분리되면은 얘가 두 개, 한 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문제 풀 때 이런 거 본 적 없을 거야. 왜냐면 비분리를 두 번 줬을 때 아깝게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 두 번 안 시키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성염색체 한 번, 상염색체 한 번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첫 번째 경우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가 그나마 가능한 경우인데 한번 봐봐요. 두 번째 경우는 결실입니다. 결실인데 어떻게 결실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대문자 B를 이렇게 갖고 있고 대문자 B 스몰 B를 이렇게 갖고 있는 EN 상태에서 여기가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날아가서 한쪽 귀퉁이만 이렇게 날아가면 얘가 두 개, 한 개 이렇게 결실이 될 수 있긴 해. 근데 얘네들은 지금 EN의 뚱땡이 상태에서 이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EN 상태에서 돌연변이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결실이란 돌연변이는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식세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고3의 이런 엔제 문제집에서는 종종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이게 나오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좌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전좌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전좌 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나에 이렇게 있었어. 여기 봐봐. 아까 위에서 이제 전좌 문제가 있었죠. BB랑 이렇게 BB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염색체가 하나 있었다고 쳐볼게. 이렇게 뭐 얘를 뭐 7번, 얘네들을 뭐 8번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염색체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전좌가 일어난 거야. 어떻게? 한쪽 귀퉁이만 얘만 이렇게. 그래서 얘가 B를 이렇게 갔다고 쳐봐 얘들아. 이렇게 8번 염색체 하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감수 분열을 하면 어떻게 와야 돼? 원래 7번 하나 8번 하나 받아야 되잖아. 이제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 이렇게 없고 얘는 한쪽이 이렇게 날아간 거고, B는 스몰 B는 이제 이쪽에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왼쪽에서 7번에서는 대문자 B뚱땡이를 받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이 8번 염색체 왼쪽에 있는 애를 받아서 여기에 B를 갖고 있는 애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나머지 한쪽은요, 이렇게 한쪽 귀퉁이가 날라간 스몰 b 하나짜리 7번이랑 그냥 멀쩡한 8번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도 두 개 한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쌤이 그냥 요거는 문제풀이랑 별개로 그냥 하나 설명해 주는 건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올 만한 것은 요즘에 트렌드를 봤을 때 전좌가 그나마 이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전좌는 그렇게 막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전좌 많이 나오기도 하고 EBS에도 나오기도 하고 작년에 기출로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비블리아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2하고 1이라는 조합이 나오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하고 1의 조합은 쌤이 추천을 하건데, 웬만하면 2하고 1의 조합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정상에서는 무조건 쓸 수 있는 거고, 결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결실이 이제 확정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쌤이 두 번째로 적어준 그런 경우들이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전좌가 아니라면 굳이 2하고 1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쌤이 보통 문제를 풀 때는 그냥 2하고 1이야? 그럼 일단 웬만하면 돌연변이라도 2하고 1의 조합은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쌤이 이제 위에서 이제 2하고 1이 안 되는 경우를 좀 설명을 해준 거니까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2하고 1에 만약에 조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억이나 디귿이 2인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2하고 1의 조합이 쌤이 아까 웬만하면은 먼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2가 만약에 2라면 이제 아까 쌤이 얘기해줬던 결실을 생각해야 되지만 2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억과 디귿을 뭐와 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0과 1이다 라고 하나 생각해보고 니은을 2로 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2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이 니은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식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니은이 2라고 결정되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디귿하고 기억의 값도 얘네들 한정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의 조합은 안 나온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요. 그럼 니은이 2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에다 2를 이렇게 써주면 디귿에는 또 1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아까 2하고 1의 조합이 거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써주면서 디귿에다가 1을 써주면 얘네들이 1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0을 써야 되겠죠? 0을 쓰면은 기억에다가 1을 써가면서 얘네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하고 1의 조합이 안 되는 거는 알겠지만 2번 세포가 좀 수상하게 보이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 2, 3번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 2하고 1의 조합이 안 나온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1번 세포가 되게 예뻐져요. 왜냐면은 이제 얘가 G원기 상태로 딱 깔끔하게 나오니까 1번 세포가 대문자 A 스몰 a, 대문자 B 스몰 b, 그리고 D에 Y를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 유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세포 같은 경우에는 2하고 1이 지금 같이 써져 있기 때문에 G원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G원기는 이미 1번에서 제시가 된 것 같기 때문에 2번을 아마 돌연변이 세포로서 설명을 좀 이따 해주는 걸로 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를 하나 갖고 있고 스몰 b를 하나 갖고 있고 스몰 d를 갖고 있는 아마 N의 생식세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2번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A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는데 스몰 a 대문자 D는 없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정리가 됐고요. 대문자 B가 하나만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대문자 A하고 스몰 d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비분리냐?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제 결실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N 상태의 세포일 거예요. 왜냐면 스몰 a나 대문자 D가 없으니까. 근데 뚱땡이냐 홀쭉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두 개씩 갖고 있고 얘네들은 한 개씩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누군가는 뚱땡이고 누군가는 홀쭉이냐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전부 다 홀쭉인데 얘네들이 이제 비분리로 이렇게 하나씩을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더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비분리로 이 2가 아니라 원래는 1이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비분리로서 2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동시에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상염색체고 얘네들은 성염색체라는 걸 체크를 한 상황에서는 A하고 D가 동시에 비분리가 일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는 A하고 D를 둘 다 2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세포는 모두가 뭐였을겠지만 원래는 모두가 뚱땡이여야지 정상이겠지만 여기서 대문자 A, 여기서 대문자 B, 여기서 스몰 d 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나머지는 뚱땡이로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대문자 B 중에 일부가 이렇게 귀퉁이가 날아가 있어서 결실이 된다면 대문자 B는 하나만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결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둘씩 체크를 해보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P는 남성이다. Y가 있으니까 맞는 말. A는 비분리 아니라 결실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가와 나는 같은 염색체.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하기엔 지금 이 2번 세포에서는 A하고 B가 대문자가 같이 다니는데 3번에서는 대문자 A하고 스몰 b가 같이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같은 세포에 있었다면, 같은 연관이라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스몰 a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짝지어져 있으면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대문자 AB도 같이, 대문자 A 스몰 b도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이 지금 같은 연관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접근하시면 정답은 2번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수능 특강 문제들 한번 확인해 봤고 수능 완성도 쌤이 조만간 찍어서 올릴 것 같긴 한데 수능 완성 문제는 풀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꽤나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도 많고 그래서 일단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수특 먼저 공부해보고 잘 풀린다 혹은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능 완성에 3점짜리도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